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태반 호르몬, 그 다음에 분만 호르몬, 그 다음 젖분비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생식기에 관한 그 호르몬적인데, 우리 몸은 호르몬과 신경의 정보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젊은이들이 많이 봐야 되고 청소년들이 성교육을 겸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공부한다는 거 나이 들어서 힘들지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쭉 보시면 바로 요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면 정자가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질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 나팔관까지 쫙 가가지고 여기에서 배란되는 난자 또는 배란 바로 되었을 때 난자가 하루 정도는 여기서 살 수 있다니까. 정자는 아주 건강한 정자는 3일까지도 산대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갖고 여기에서 난알, 이제 그 전체 크기, 수정란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막 분열을 해요. 수정란이 분열하는 것은 난알이라겠어요. 난알을 쭉 하다가 포배기가 되면 자궁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해요. 자궁벽에 붙어서 정착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태반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여기 수정란 안에 난자 그 주변에는 영양세포들이 있어서 조금씩 먹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는 점점 커지면은요 태반을 통해서 엄마에게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산소도 양분도. 그래서 계속 크는데 그렇게 해서 잘 자라요. 자라다가 요 때가 되지요. 요 때가 되면은 바로 여기 태반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컸으니까 태반이 완성됐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면 안정기가 돌아가거든요. 태반을 만들어서 태와와 엄마가 꽉 붙잡고 있어요. 그전에는 태반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유산하기가 쉬워요. 심하게 하면은. 근데 태반으로 이게 완전히 한 몸인가 엄마하고 완전히 연결이 돼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는 한 얘는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태반이 있으면 태반에는 엄마와 아기의 모세혈관, 처음에는 혈관이 그 태반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탯줄을 통해서 아기의 그 동맥과 정맥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안에서 태반 안에서는 이게 아주 여러 가닥으로 잘게 분리돼서 바로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에서 엄마와 아기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겠어요. 그래서 태반에서 이제 키워요. 계속. 그러면 여기에 저기는 원래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살아요. 그게 양수예요. 그럼 그래야지 충격도 덜 받고 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양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태아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전체가 하고 여기가 꽉 막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태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힘들 경우도 있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갖고 자궁 근육에다가 옥시토신 수용체 수를 막 증가시켜요. 왜냐하면 옥시토신은요 자궁 수축을 하는데 해산할 때도 이용되고 젖분비할 때도 해양되는데 원래 뇌하수체세예요. 근데 모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은 수용체가 있어야 받아들여요. 이렇게 맞으면 문지기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거기에 수용체가 있을 때 글로 쑥쑥 들어가요. 수용체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옥시토신 수용체의 수를 막 증가시켜요. 난소에서 이제 얘가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와요.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막 수축을 시키는데, 또 태반에서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생성을 유도하는데, 얘도 바로 그 자궁 근육 수축을 해요. 왜냐면 이게 오므라져야, 수축을 막 해야 얘가 여기로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해음부가 있죠. 여자와 남자의 골반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여자의 골반 저기에는 해음부 있는 쪽이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산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압축하니까 얘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음부가 이제 벌어지면서 얘가 이제 요 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요. 나오고 나면 후산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 태반이 나오는 건데, 여기가 있으면 태반이 바로 자궁하고, 아니 자궁벽하고 여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후산이죠. 이게 떨어져 나와야 출산이 끝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이 태반에서는 태반 호르몬 있잖아요. 임신을 유지시키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 태반 호르몬이 있고, 태반에는 영양소도 많고 저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슨 요즘에는 태반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대요. 건강 저기를 위해서 식품 만들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기가 쭉 해가지고 분만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시키는 것은 처음에는 난소의 항체에서 그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유지를 시키고, 태반이 이제 만들어지면 난소에 있는 것은 저기 하고, 여기에서 바로 태반에서 여기에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임신을 유지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잘 크게 만들어 주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이게 다 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다 자라서 만삭이 돼서 이제 나와야 될 때는 바로 이렇게 되죠. 요즘에는 뭐 임신 저기로 하면은 바로 그 애정일까지 다 나오니까요. 근데 애정일이 조금 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그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난소의 에스트로겐이 자궁 근육의 옥시토신 수용체를 늘리고, 그리고 옥시토신이 그러니까 팍팍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되게 아파요. 그럴 때 여기에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산도가 열리고, 여자와 남자의 골반 구조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늘리고, 요즘에는 여기 해음부를 절개해 갖고 빨리 나오게 하고 다시 꼬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완돼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후산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서 애는 나와요. 분만 호르몬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난자가 난할할 때 아래쪽 부분이 약간 그 새로 생기는 할구가 좀 컸어요. 왜냐하면 난항이 전체적으로 분포되는데 좀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되면은, 애가 크게 되면 난항은 요렇게 동그랗게 노른자로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노른자에서 정자와 난자가 종자세포가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호르몬과 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해요. 그러면 이 노른자는 나중에 영양 공급도 되고 정자난자 종자세포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기 이걸로.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자라는 게 바로 정자난자고, 이 다음에
부신 수질이랑 피질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노른자는 여기 저기하고 얘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몸속으로 태아 몸속에 들어가서 창자의 일부가 돼요. 배꼽으로 해서 쭉 저기 하니까 창자의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젖분비, 애가 나왔으면 이제 젖을 분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젖분비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조금 흔들리네요. 요거 조금 흔들렸는데 여기 시상하부가 있으면 후엽에서,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고 중엽은 사람에 있어서는 별로라 있어요.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요. 그리고 전엽에서도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기 유선으로 막 해서 젖분비 시작해라 그래요. 그러면 옥시토신은 이제 여기 자궁으로 가서 태아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신경 저기가 있죠. 그러면 바로 여기 신경으로 해갖고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프로락틴뿐만 아니라 이거 젖분비할 때는 흡작용, 이것을 젖을 계속 빨아들이면 이게 신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신호가 돼서 계속 젖이 나오게 프로락틴을 분비시켜서 여기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잠깐 하숙을 했던 집이 있는데 자취하다가 거기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손자에게 젖을 먹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찔끔찔끔 많이 나와요. 먹을 만큼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그 할머니는 바로 평생에 애를 낳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갖고 양자의 손자한테 바로 그 저기를 적용되어요. 양자의 손자한테 젖을 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젖을 빨리니까 젖이 나와요. 근데 처음엔 안 나왔는데 손자가 빈 젖을 계속 먹이니까 젖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계속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흡자극이에요. 계속 여기에서 빨면 흡자극으로 젖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흡자극이라는 건 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계속 기계적 자극하면은 이제 거기에서도 시상압에서 그걸 알고 옥시토신도 분해서 이렇게 자궁을 수출하기도 하고, 아니 수축을 시키는 거죠. 분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다. 우리 몸은 신경과 호르몬으로 정보를 수입해요. 흡수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외부에서 받아들여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호르몬은 내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